안녕하세요. 와인으로 알아보는 기초통계 분석 실습을 맡은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조교 양여진입니다. 먼저 실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개념을 살펴보고 갈 건데요. 튜토리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란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도표나 그림으로 자료를 요약하고 평균 등의 대표값이나 표준 편차 등의 산포도를 이용하여 분포의 형태를 기술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관심 대상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 기술 통계의 주 목적입니다. 기술 통계는 중심 위치의 측도, 산포의 측도, 비례칭도와 첨도의 측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중심 위치의 측도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포함됩니다. 산포의 측도에는 분산,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례칭도와 첨도의 측도는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고 자료의 분포도가 얼마나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측도입니다. 기술 통계표에는 중심 위치의 측도와 산포의 측도가 주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평균은 관측된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이고,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과 중앙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분위수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 사등분할 때 사등분되는 위치의 값을 의미합니다. 제2사분위수는 중앙값과 같고 제4사분위수는 최대값과 같습니다. 사진은 기술 통계표의 예시입니다. 중심 위치의 측도인 평균과 산포의 측도인 표준 편차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스플랫입니다. 상자 그림 도표라고도 불리는 박스플랫은 사분위수와 최소값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료를 도표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료의 분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가운데 파란색 상자가 보이실까요? 빨간 선은 제1사분위수를, 초록선은 제2사분위수, 즉 중앙값을, 파란색은 파란색 선은 제3사분위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수염을 지나 그려진 선들 두 개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원들은 아웃라이어를 의미합니다. 이제 회귀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이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함수 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회귀 분석의 목적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 관계를 추정하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거나 추정된 회귀 함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적 함수 관계를 분석하지만 비선형적 함수 관계를 분석하는 비선형 회귀 분석도 있습니다. 독립변수의 수에 따라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분석합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종속변수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 사이의 선형 관계를 밝히는 통계 분석 방법인데요. 독립변수의 개수만 두 개 이상으로 다를 뿐 단순 회귀 분석의 가정과 분석 방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이러한 통계 모델을 돌리는데 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스태츠 모델입니다. 스태츠 모델은 다양한 통계 모델 피팅, 통계 테스트 수행, 데이터 탐색, 시각화를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요. 이후 이야기할 사이킨런과 비교하자면 전통적인 통계와 계량 경제학 알고리즘을 포함합니다. 스태츠 모델은 다음과 같은 하위 모듈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처럼 아주 기본적인 선형 회귀 모델부터 더 복잡한 선형 회귀 모델까지의 기능이 존재합니다. 사이킨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범용 머신러닝 툴킷입니다. 표준적인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메서드를 포함하며 모델 선택, 평가, 데이터 변형, 데이터 적재, 모델 유지 및 기타 작업을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처음 개발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파이썬 개발자를 위한 범용 머신러닝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하위 모듈을 포함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비선형 회귀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콜앱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콜앱 파일과 파일이 위치한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해 줄 건데요. 연결이 다 되었으니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오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와인 품질 데이터셋은 UCI 머신러닝 레포지토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바로 DF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데이터가 다 다운되었으니 이제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볼 건데요. 총 1599개의 행, 그리고 토탈 12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칭의 칼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결측치가 있는지 칼럼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측치는 없는 것으로 나와서 그대로 분석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로 기술 통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escribe 메서드를 사용하면 데이터 요약을 한꺼번에 해주는데요. 관측치 개수, 평균값, 표준 편차, 최소값, 제1 사분위수, 제2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제4 사분위수까지 이렇게 값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표는 CSV 파일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박스 플러스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X축은 퀄리티, Y는 pH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Y의 품질이 3부터 8까지 증가할 때 pH 값의 중앙값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중앙값이 3.3에서 3.4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pH 값이 와인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속 변수는 퀄리티로, 독립 변수는 퀄리티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로 설정하겠습니다. 독립 변수가 0일 때 종속 변수의 값을 추정하기 위해 상수항 역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 진행한 후에 요약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서마리 메소드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바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R 스퀘어드 결정 계수는 이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냅니다. 이 분석에서 R 스퀘어드는 0.361입니다. 이 값은 해당 분석이 전체 데이터 변동의 36.1%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밑이 수정된 결정 개수는 독립 변수의 수를 고려하여 수정된 값입니다. 설명 변수의 개수가 증가하면 결정 개수도 함께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정된 결정 개수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수정된 결정 개수는 0.356으로 모델의 설명력이 약간 낮아집니다. F 통계량 값은 81.35이고 유의 확률은 0.05보다 작기 때문에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랫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열은 상수항입니다. 이는 회귀식의 y 절편으로 모든 독립 변수가 0일 때 종속 변수의 예상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21.9652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fixed acidity를 볼게요. 회귀 계수가 0.0250인데 이것은 해당 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품질이 0.0250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의 수준은 P값이 0.336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보통 P값은 0.05를 기준으로 그보다 아래일 경우 유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어떤 변수들이 유의하다고 나타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volatile acidity, 클로라이즈,
Presulfur dioxide, total sulfur dioxide, pH, sulfate, 알코올이 유의하다고 나타났네요. 그럼 이번에는 P값이 가장 작고 회기계수의 값이 절대값이 가장 컸던 클로라이즈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순 회기 분석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 상수항을 추가해 주고 모델을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는 예측선을 그리기 위해서 예측값을 계산해 주고 시각화 코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바로 코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볼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앞서 예측선은 직선이었는데 보다 자료의 분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곡선 형태의 예측선을 그려볼 겁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가 성형이 아닌 경우 사용되는 회귀 기법이 바로 비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비선형 회귀 분석 기법 중 하나인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임포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가장 먼저 설정해 주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사이즈와 랜덤 스테이트, 즉 난수는 여러분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을 생성하고 예측선을 그리기 위해서 예측을 올려주고 성능 평가 지표도 함께 출력해 주겠습니다. 시각화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미세하게 곡선 형태로 예측선이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라이즈 변수는 다중회귀 분석 결과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예측선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곡선으로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지만 회귀계수 절대값은 작았던 알코올 변수로도 SVR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앞서 진행한 분석 코드와 같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코드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SVR 실행 결과 확실한 곡선 예측선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비선형 회귀 분석은 이처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가 선형이 아닌 경우 그 관계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통계와 회귀 분석 실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